자, 9단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한번 해볼게. 녹화 지금 진행을 할 거니까, 소리 내지 말고, 알았지? 자, 진행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게 삼각형과 삼각함수, 그래서 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가지고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이제 나갈 차례인데,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우선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자고,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대변의 길이를 A다, 스몰 A다라고 할 거고요. 이 녀석을 B다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C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름의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보조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증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정확하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특히 사인 법칙과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기하 벡터랑 연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공식을 오늘 중에 다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얘를 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얘를 각 B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AH라고 하는 거, 이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지? C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의 각 B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BH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각 B에 해당이 되니까 우선은 C의 코사인의 각 B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CH의 길이를 좀 알고 싶은데, CH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선 전체 A라는 녀석의 길이에서 그 다음에 빼기 어떻게? BH를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A에서 빼기 BH, C의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B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H의 제곱에다가요 플러스 CH, 이 녀석의 제곱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C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AH라는 녀석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C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의 각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CH 같은 경우에는 A-C의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B, 이 녀석의 제곱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B의 제곱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거는 우선은 다 풀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다 쓸게요. C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의 각 B, 이 녀석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C,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B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플러스 C의 제곱에, 이거 C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B, 이 녀석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얘를 정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C의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묶었을 때 코사인의 제곱과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의 합이니까 각이 서로 똑같았을 때 결국엔 그 합이 1로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C의 제곱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C의 제곱이 이렇게 올 거고요. 마이너스 2의 A의 C의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B다. 얘가 어떻게? B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실력정석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19페이지의 아래쪽에 지금 증명 과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둔각일 때, 예각일 때, 그리고 90도의 각이었을 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선생님은
예각에 대해서 우선은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볼까요? 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삼각형.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세타라고 할 거고요. 이 녀석을 b다라고 할게요. 이 녀석을 c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c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a와 b의 거듭제곱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ab,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c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엔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그냥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소리고요. 결국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 그러니까 양쪽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각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변의 길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외워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공식이 총 3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그냥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그 원리,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에 대한 원리만 정확하게 파악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니까 3가지의 공식을 모두 암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어디 봅시다. 밑에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사인 법칙. 그런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변형. 근데 사실상 기하 벡터에서는요, 변형을 한 것을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근데 지금 변형을 한번 해보면요,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코사인 각 b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보는 바와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2의 a 곱하기 c에다가요, 그 녀석 분의 다시 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공식과 이 공식을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는 거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세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모든 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각 b라는 녀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나중에 기하 벡터에서는요, 내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인의 각 b라고 하는 녀석도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유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얘를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거랑 같이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에 a 곱하기 b, 거기에다가 사인의 세타, 얘가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세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삼각형의 넓이까지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사인 법칙은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 킬러형 문제나 좀 다소 좀 어려운 문항에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못 푸는 친구들이 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항 공부를 하는 거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원 하나를 그릴 거예요. 자, 원 하나를 그리는데 이거 보이니? 보이지? 자, 이거 보시면요, 삼각형을 뭐 어떻게든 이렇게 그려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증명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선생님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 녀석을 A라고 할 거고요. 이 녀석을 B라고 할 거고요. 이 녀석을 C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여기 가운데 정도에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유도를 할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녀석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할 거고요.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사인의 각 b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각 b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a라는 녀석에서요.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건데요. 어떻게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중심을 지나게끔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이어요. C라는 녀석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의 길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주각 자체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상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의 각과 각 B와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각이 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각 B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포지션 자체가 얘를 B'이라고 했을 때 A랑 그 다음에 B'은 지름의 양 끝에 위치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90도의 각을 이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의 각 B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R분의 이 R은 이거예요. 이 녀석분의 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녀석분의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인의 각 A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각 A라는 녀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파란색 보조선을 그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각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각은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죠. 이유는 뭐예요? 원주각이니까 서로 동일하다. 호의 길이가 어떻게? BC의 호가 서로 같으니까 결국에는 원주각 자체가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보는 바와 같이 사인의 각 A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2R분의 다시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가 2R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각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를 A'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A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얘분의 얘가 결국에는 사인의 A에 해당이 되니까요.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쓸까요? 사인의 각 C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각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또 할 거냐면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자, A랑 B가 여기 있고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이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이어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각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각은 서로 동일각이에요. 원주각으로 서로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림이 약간 난해하기는 한데 이 각과 그 다음에 이 각이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2R이고요. 결국에는 사인의 각 C에 대해서 지금 구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 녀석분의 이 녀석 결국에는 2R분의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R이랑 그 다음에 사인의 각 B를 서로 자리를 바꿔볼 거고요. 사인의 A와 2R을 서로 자리를 바꿀 거고 사인의 C와 그 다음에 2R을 서로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원상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2R로서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정하다라는 게 여기다 쓸게요. 이 R은 결국에는 외접원의 전체의 지름의 길이로 일정하다라는 소리인데요. 결국에는 각 B분의 스몰 b 그 다음에 사인의 각 A 분의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네. 사인의 각 C분의 그 다음에 C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인의 각과 그 다음에 그 대변의 길이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길이의 b가 2r로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같은 삼각형 선상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 결국엔 사인 법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에 대해서는 너무 무게를 실지는 말고요. 따로따로 외우지는 마시고 우선 정확하게 사인 법칙이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형을 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변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걸 좀 지우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r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의 각 b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의 b를 안다고 해서 결국에 b의 길이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왜 저번에 전체의 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었을 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왜 저번에 반지름 또는 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라는 녀석이 2r 곱하기 사인의 각 a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c라는 녀석은 2r분의 사인의 c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납득이 됐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요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번 훈련을 하는 거로 하고 지금 당장에는 코사인 법칙과 그 다음에 사인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지우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희한하게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카메라 없이 이제 할 때에는 상당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되게 좀 천천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녹화를 할 때에는 제법 속도가 잘 붙는 것 같아.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우선은 풀고 싶은 문제가 122페이지에 있는 우선은 필수예제 9-3이에요. 실력정서 필수예제 9-3. 자 한번 볼게요. PQ의 길이가 지금 12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P라고 했고 그 다음에 PQ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12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R이라고 하는 것은 18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P라고 하는 녀석은 15다 이렇게 해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거냐면 각 B의 이등분 선이 QR과 만나는 점을 S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돼요. 각의 이등분에 대해서 각 P의 이등분 선 여기까지만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결국엔 S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구하라는 거 가로 1번 보시면요. P의 S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PS의 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갈게요. 우선은 식을 굳이 세우자면 우선은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면 코사인의 제2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Q의 값을 선생님이 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Q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PQS 선상에서 PS의 그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코사인 법칙을 우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의 각 Q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이제 둘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코사인의 각 Q 변형 공식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곱하기 그 다음에 12 곱하기 18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18의 제곱과 마이너스 15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곱셈 공식에서 그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엔 18에서 15를 빼니까 3이고요. 18과 15를 더하게 되니까 99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44, 그 다음에 더하기 99가 된다는 뜻이고요. 얘를 어떻게 2 곱하기 그 다음에 12 곱하기 18 이런 녀석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랑 얘를 서로 더했을 때 얘가 지금 3이고 그 다음에 243으로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2 곱하기 12 곱하기 18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뭐 계산에 대해서 약간 포인트를 두자면 지금처럼 뭐 합차 공식 사용해가지고 좀 슬기롭게 뭐 계산을 하는 게 실수가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3 같은 경우에는 3의 5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곱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3, 4, 10이니까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4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8은요 9, 28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 없어지고요. 이 녀석은 2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요 2, 4, 8이고 8이 16이니까 16분의 9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각Q라는 녀석은 16분의 9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가 지금 각의 이등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각의 이등분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요 녀석은 12대 어떻게 해요? 15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2대 15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2대 15니까 3으로만 나눠도 4대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4대 5. 그러면 결국에는 이만큼의 길이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QS의 길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18에다가 곱하기 9분의 4.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길이 자체가 8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이 녀석을 이렇게 유도를 할게요. 1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에다가 그 다음에 12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Q가 필요한데 코사인의 각 Q는 지금 16분의 9가 나왔으니까요. 여기에다가 16분의 9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6분의 9. 그래서 지금처럼 1년의 과정을 통해서 PS의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PS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루트 한 번만 씌워주면 된다는 뜻이죠. 자, 진행을 하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144 플러스 64고요. 그 다음에 16으로 어떻게 약분을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 같이 마이너스 9 곱하기 9, 28이고 9, 28 그러니까 108이 되겠네요. 108 이렇게. 그러면 8은 없어질 거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40과 60을 서로 더하면 200이니까 200에서 다시 10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0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보는 바와 같이 PS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10이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지금처럼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각의 이등분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삼각형 선상에서 각의 이등분의 성질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친구는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수 1 파트에서 도형의 방정식 그쪽 파트를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중학교 때 우리가 중2인가요? 중2 때 그 평면도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성질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닮음을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찾아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2번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 건데요. 삼각형 PQR의 넓이를 지금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PQR. 자, 가로 2번으로 가세요. 우선은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에다가 12 곱하기 18이다 라고 쓸 거고요. 여기에다가 사인의 각 Q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각 Q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이유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코사인의 각 Q라는 녀석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인의 각 Q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얘가 예각이니까 사인의 각 Q라는 녀석도 양의 값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고, 보는 바와 같이 사인의 각 Q라는 녀석은요 루트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에 코사인의 각 Q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6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9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루트에 16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6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6에서 9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7이 되는 거고, 다시 16과 9를 다시 더하게 되면 25가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5 루트 7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6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2분의 1 곱하기 12에다가 18, 그 다음에 16분의 5 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2, 6, 그리고 4니까 2, 8에 10, 아니 이게 8이 되는 거고, 2,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2, 3, 2,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4분의 3, 9, 27이니까 27 곱하기 5는 뭐가 되는 거죠? 135가 되나요? 135 루트 7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정리를 한번 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 각의 이등분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을 때 삼각함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상당히 대표적인 문제이고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시 가로 1로 다시 넘어갈게요. 가로 1을요 다른 식의 풀이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PS를 그음으로써 우리한테 주는 효과는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넓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2분의 1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2 곱하기 18, 그 다음에 사인의 각 Q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각 Q.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1에 다시 12 곱하기, 이번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에다가 그 다음에 8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8,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의 각 Q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2분의 1에 다시 15가 되는 거고, 곱하기,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9분의 5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10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이 각 Q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까요? 각 Q? 이렇게 갈게요. 죄송해요. 미안. 이렇게 가자. 왜냐하면 PS의 길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 가로 1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정정 좀 할게요. 어떻게 정정을 할 거냐면 싹 다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갈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게요. 자, 봅시다. 이 녀석을 알파라고 할 거고요, 이 녀석을 또 마찬가지로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1에 그 다음에 12 곱하기 그 다음에 P의 S,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라고 할게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인의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라고 할게요. 2분의 1에 그 다음에 15 곱하기 그 다음에 PS,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인의 마찬가지로 알파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첫 번째 2분의 1에 12 곱하기 PS에 사인의 알파 같은 경우에는
PQS의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분의 1의 15 곱하기 PS의 사인의 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PSR의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의 총합이니까 결국에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나오겠죠. 2분의 1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2 곱하기 15다라고 이렇게 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2알파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얘 자체가 2 곱하기에 사인의 알파에다가 코사인의 알파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약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1도 모두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12에 P의 S, 그 다음에 더하기 15의 PS, 거기에다가 equal 30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12 곱하기 어떻게 할까? 12 곱하기 2 곱하기 12 곱하기 15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PS라는 녀석으로 묶어버릴 거예요. PS라는 녀석은요. 27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12에다가 15에다가 코사인의 알파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코사인의 알파를 내가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코사인의 알파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우선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요. 우선 이 녀석이 2알파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코사인의 2알파는요. 코사인의 2알파는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2 곱하기 12에다가 다시 15다라고 할 거고요. 그 녀석 분의 12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볼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나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 녀석 빼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서로 더하게 되면 33이니까 마이너스 99가 될 거고 그러면 144에서 빼기 99를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얘를 2 곱하기 12 곱하기 15로 다시 나누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니까 결국에는 3에다가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얘에서 얘 빼면 얘가 5가 되는 거죠. 5가 되고 그 다음에 4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45. 그러면 결국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4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 곱하기 12 곱하기 15가 된다라는 거고 얘랑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3이 돼요. 3이고 다시 4가 되니까 결국에는 8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2알파는 8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얘를 좀 지우고서 여기에다 좀 써드릴게요. 자, 코사인의 2알파가요. 보는 바와 같이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코사인의 2알파가 8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요. 코사인의 예를 들어서 제곱의 2알파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미안해. 자, 이쪽으로 갈게. 코사인의 2알파는 2에다가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을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자, 볼게. 어떻게 갈 거냐면 그치, 이렇게 가면 되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2알파. 에이, 이거 바로 갈 수 있는데, 그치? 코사인의 알파. 거기에다가 여기다 루트를 딱 씌워주면 된다는 뜻이고요. 보는 바와 같이 8분의 1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8분의 9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16분의 9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코사인의 알파 같은 경우에는요.
4분의 3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그 4분의 3이라는 녀석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4, 3, 3, 3은 9, 9, 2, 18이고요. 여기다 쓸게요. 18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27로 다시 나누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9 곱하기 3이죠. 9, 2, 18, 3, 5, 15. 그래서 얘 마찬가지로 12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다소 좀 복잡하게 풀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두 녀석의 넓이의 합이 전체의 넓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유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알파랑 알파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니까 내가 2배각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1배각에 대해서도 내가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초반에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식을 세웠는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PS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PS라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대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 필수예제 9-4에다가는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치시고요, 별표는 총 3개 정도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써볼게요. AB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BC가 2 루트 17, 그 다음에 CA가 8. 그러니까 얘의 길이가 더 크다라는 거네요. A 이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을 C라고 할 거고요. BC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루트 17. 그 다음에 얘는요 8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 ABC의 두 변 AB 그 다음에 AC 위에 각각 PQ를 잡아서 AP라는 녀석을 X, AQ라는 녀석을 Y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 다음에 뭐라고? Q다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이어볼까요? 그리고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는 Y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풀어볼 것은요, 우선 가로 1번 x, y의 값을 지금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광펜으로 밑줄 칠 부분은요, 그 바로 위에 삼각형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 2분의 1이 된대요.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ABC라는 녀석과 APQ의 공통적인 그 각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공통각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2분의 1에다가요 곱하기 XY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각 A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요 다시 2분의 1에다가요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10 곱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사인의 각 A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여기에다가 어떻게 다시 2분의 1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2분의 1 없어지고요. 2분의 1 없어지고 사인 각 A, 사인 각 A 없어질 거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 XY라는 녀석은요 40이 된다라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가로 1번은 나름의 뭐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로 2번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빨간색에서 가로 2에서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한번 봅시다. PQ의 길이라는 녀석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PQ의 여기서 지금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PQ의 전체 제곱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할 거고, PQ의 전체 제곱이 최소를 갖게 되면 PQ도 마찬가지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Q의 전체 제곱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PQ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의 XY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코사인에 뭐가 오는 거죠? 각 A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라는 녀석은요. 가로 1번에서요. 40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결국에 80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 마찬가지로 각 a를 이렇게 해서 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선 첫 번째 스타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코사인의 a라는 녀석을 내가 다시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코사인의 a라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의 a니까 요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a는 항상 일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보는 바와 같이 2 곱하기 그 다음에 10 곱하기 그 다음에 8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빼기에 얘의 거듭 제곱, 즉 각 A의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이제 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4에다가 곱하기 17이다 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47에 28이고요. 68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100에다가 플러스 64에다가 마이너스 68이 되는 건가요? 68? 47에 28 맞죠? 88에 64니까 빼게 되면 104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96이 되겠네요. 분자는. 그러면 2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8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96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8에 16이니까요. 얘 없어지고 96을 16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죠? 6이 된다라는 거죠. 6. 그래서 10분의 6이 나온다라는 소리고, 다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2, 3은 6, 2, 50,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5분의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이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5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 1은 5, 5, 6에 30. 16 곱하기 3은 48이니까요. 마이너스 48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PQ의 전체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이제부터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위에다 쓰세요. 길이는 항상 어떻게?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0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길이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길이 자체가 빵이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길이는 그냥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x랑 y의 곱이 40으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이너스 48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쓸 건데, 2 곱하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얘는 그냥 x, y로 온다라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80에서 빼기 48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 녀석 빼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32가 되니까 결국에는 전체의 최소값은 32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PQ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하나만 씌워주면 된다는 거죠. 48에 30이에요. 48에 30이고 16 곱하기 2니까 결국에 4루트 2가 결국에는 PQ의 최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의 뭐 예를 들어서 최소가 나오게 하는 그때의 조건까지 우리가 구해준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x의 제곱이라는 녀석과 y의 제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x랑 y가 서로 같아지면 된다는 소리죠. 결국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를 하지만 우선은
전체의 넓이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 넓이의 관계를 통해서 x, y를 구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만일에 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이 만일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가로 2번을 풀어보라고 했을 때 가로 1번의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로 1번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이제 식을 세웠는데 코사인의 a라는 녀석을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는데 x, y라는 녀석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에다가 얘를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막막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x, y라는 녀석의 곱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조건까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내가 지금 있잖아, 마음을 먹은 게 녹화를 할 때는 그 카메라도 자주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녹화를 하고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 선생님이. 그런데 그 찍어주시는 이제 편집해 주시는 분이 이제 왜 이렇게 카메라를 왜 이렇게 안 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최대한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요, 우선은 필수 예제 9-5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필수 예제 9-5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 쓰세요. 사인 법칙이라고 쓰시기만 하면 돼요.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는 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필수 예제 9-6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그 학원들이 내 강의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환경이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해. 선생님은 있던 데 그대로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자, 어찌됐든. 자, 필수 예제 9-6은 상당히 유명한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나름 높았던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활용 파트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선은 동영상 강의를 바로 다이렉트로 듣지는 마시고요. 우선은 밑에 있는 모범 답안도 같이 참고를 하면서 먼저 본인의 힘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그 극장의 평면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앙 무대의 폭이 6m이고요. 그 다음에 무대와 좌우 양 끝점 A, B와 그 다음에 객석 안에 한 점 X를 이은 선분이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세타가 15도 이상 30도 이하가 되는 영역을 1등석으로 놓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의 넓이를 지금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읽는 것도 제대로 못 읽어. 자, 우선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형광펜으로 밑줄 칩시다. 어디다 밑줄을 칠 거냐면 세타가 15도 이상, 그 다음에 30도 이하가 되는 영역,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떻게 작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 영역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이 좀 추론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우선은 뭐 적당한 위치에다가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이 녀석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6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냥 보조선으로 긋고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자, 이 녀석의 각을 30도라고 할게요. 30도. 그러니까 30도니까 6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6분의 1 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15도라고 할게요. 15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30도, 여기를 15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나요? 그런데 극장이라고 하는 게 평면상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얘와 얘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 일직선 선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30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거 괜히 이렇게 설명했네. 더 헷갈릴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15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작동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 힌트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도다라고 했을 때 얘를 중심각이다, 여기를 중심이라고 하고요. 얘를 중심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원주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30도의 반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 안 됐지 너? 이해됐어? 너 작년에 풀어봤지 이거?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0도 그 다음에 15도의 관계가 중심각과 원주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지우자.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릴게. 원을 먼저 그릴까? 아닌데. 원을 먼저 그려? 원 그리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더 큰 원.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죄송해요. 이 정도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6이라고 할게요. 6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그림이 너무 좀 그런데? 그래, 그림 그리지 말자. 이렇게 그리자. 여기를 6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5도, 여기가 30도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마치 뭐 눈을 그리는 것 같네. 눈 안에를. 이렇게. 납득이 될까요? 이 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15도고 얘가 중심각, 즉 30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역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60도라고 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30도가 된다면 보는 바와 같이 얘를 이번에는 원주각이라고 할 수 있고 얘를 중심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마찬가지로 또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30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작도를 한 거냐면 이 원에서 중심각이 60도이고 원주각은 3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얘가 중심각이 30도라고 한다면 얘는 원주각에 해당이 되니까 큰 원상에서 얘는 15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영역이 그러니까 30도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15도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리가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만 해도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 이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5도보다는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은 이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은 그림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30도. 왜? 원주각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가 15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밑줄을 쳐놓은 이 영역은 30도 이하고 15도 이상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얘를 작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를 이제 구해볼 건데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은 여기까지의 전체 이 녀석의 넓이, 아, 참 말로 설명하기 정말 힘드네. 그림 그려야겠다. 힘들어. 자, 여기에서 빼기 요만큼을 할 거예요. 이게 보여요? 이게 맨 마지막,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 있는 원, 그리고 얘가 맨 안쪽에 있는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녀석을 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요 파란색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요 녀석의 넓이에 대해서 이제 구해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잘려 있어요. 잘려 있어. 그래서 자, 여기다 그릴게요. 얘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따로 구해서 서로 더할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우선 구해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이 얘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거니까 6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가 6분의 1 파이예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서 얘가 6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을 R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를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1에다가 R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의 6분의 1 파이, 얘가 된다는 뜻이고요. 우선 삼각형의 넓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예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러면 결국에는 2파이에서 6분의 1 파이를 빼게 되니까 6분의 11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R제곱 세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에 R제곱에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이 녀석이 가장 큰 녀석의 넓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녀석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작은 녀석의 넓이가 결국엔 얘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녀석의 넓이를 작은 녀석의 넓이다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예 어려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 있는 넓이를 서로 더하게 되면 전체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6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6인데 여기가 몇 도였어요? 몇 도야? 60도지? 3분의 1 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60도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의 길이, 요 녀석의 길이, 요 녀석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밑에다가 쓸게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6의 제곱에다가 사인의 3분의 1 파이, 얘를 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6의 제곱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그래서 6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5파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작은 녀석의 넓이고 얘가 큰 녀석의 넓이니까 이 둘을 어떻게 빼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보는 바와 같이 아래 제곱을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서로 빼더라도 그 제대로 우리가 그 아래 제곱을 먼저 구해놓고서 빼야 된다는 소리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아래 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이쪽으로 가서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제곱이에요. 여기가 6분의 1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의 제곱 이퀄 아래 제곱 더하기 아래 제곱 마이너스 2의 아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의 6분의 1 파이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아래 제곱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코사인의 6분의 1 파이 즉 코사인의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 루트 3 아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정리합니다. 2의 아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의 아래 제곱이고요. 얘가 결국엔 6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다시 어떻게 6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 힘들어.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 유리화를 시켜서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계산은 다소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은 이해를 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뒀고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독해력이 생명이에요. 우선은 30도 이하가 돼야 되고 15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영역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시면 기본 문제 있고 실력 문제가 있는데 뭐 문제 수가 상당히 적으니까요. 제가 실력 파트에 있는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영상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삼각형과 삼각함수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 연습해놓고 그 다음에 실력의 그 선생님이 녹화를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다시 이제 시작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은 맞다. 너희들은 보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기 학원에서 보강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할까? 해야겠지. 보강 시간 선생님이 따로 저기 공지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선생님 여름방학밖에 보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알았지? 자, 고생하셨습니다.